관리가 잘 된 앞마당 정원에 잔디와 조경수가 인상적인 집입니다. 문이 잠겨 있어 안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방치된 경매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은 최상이었습니다. 땅 79평, 건물은 27평으로 2층 주택입니다. 건물 승인 연도가 2021년이라 지은 지 4년 차인데요. 거의 신축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바다 인근의 신축 주택,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1억대니까 거의 반이나 깎였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느낌이 검은색 마감이죠. 그래서 좀 모던한 느낌이 나고요. 여기가 이제 주출입문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경계면도 보면요, 저기 데크로 성인 키 높이만큼 데크로 둘러쳐져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통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로 햇빛이 꽤나 잘 들어있고, 여기 바닥도 나무 데크로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이제 주출입문이고요. 이렇게 데크로 다 돼 있고, 뭐 택배함도 있고요. 그리고 전자키 번호로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한 경계면은 이제 확실히 되어 있고, 일단은 이제 여기는 이제 안에를 좀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밖에서는 이제 웬만한 상태나 컨디션 뭐 이런 거는 다 볼 수는 있는데, 방치된 지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나무 데크로 되어 있고, 중간에 조경수도 이렇게 잘 자라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손볼 데 없이 낙찰 받는다고 하면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인근에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인근에 이제 다른 집들이 없고, 요거는 이제 나홀로 집입니다. 그래서 뭐 마을에 위치한 집들, 예, 그런 게 아니고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그래도 뭐 차가 있으면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측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보일러가 있고, 그리고 저렇게 왼쪽에 보면은 이제 전기 계량기도 있고요. 호스로 있는 거 보면은 도시가스는 여기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LPG통 벌크 좀 큰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차도 보면은 여기 앞에까지도 힌지가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이 문 있죠? 요 큰 문을 열어서 요 앞에까지도 차가 이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약간 작아 보이긴 한데요. 여기도 막혀 있어서 내부는 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도로가에 있는 부분이 주출 입구고, 그 다음에 맞은편이 이제 거실이나 뭐 통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이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쭉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정식적인 도로는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아마 남의 땅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받고 한다면 이제 땅 주인하고 또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저렇게 데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칸막이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가스 계량기가 있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LPG 통으로 해갖고 이제 좀 채워놓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가스는 아니다 보니까 LPG고 하다 보니까 난방료는 이제 좀 더 들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물건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예초 작업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방으로 조경수도 잘 깔려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컨 하우스나 실거주나 이런 것도 뭐 괜찮을 수는 있지만, 워낙 이제 나홀로 집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타거나 이제 오히려 이제 나 혼자만 내 시간을 갖고 좀 조용히 혼자 거주하고 싶다, 뭐 그런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살짝 불편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1층 거실 통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뚫려 있고 사방이 개방감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데크 때문에 아무래도 살짝 그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기 저 끝에 보이는 게 지금 이제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바다가 보이거든요. 한 100m 정도. 그래서 이제 데크도 이렇게 충분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게 이제 가격대가 2억대에서 1억 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낙찰 받고 물어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컨 하우스나 뭐 그런 용도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변을 보시면요, 이렇게 농경지 있고 군데군데 뭐 한두 집 있고 이게 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집에서 100m 직선거리는 아닌데요. 여기서 이제 좀만 나오면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갯벌, 그러니까 여기가 서해거든요. 그래서 뭐 푸른 바다 그런 건 아니고 갯벌 쪽에 가까운 이런 바다가 자리 잡고 있어서 간단하게 해루질이나 뭐 이런 정도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해루질도 마찬가지로 허가는 좀 받아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단점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여기가 이제 외딴 데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도로가 이제 2m 정도 되는 도로가 있는데요. 여기 가는 길이 그렇게 뭐 순탄치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차가 하도 안 다니다 보니까 포장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조금 비포장 도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살짝 불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버스 정류장이 뭐 가까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걸어서 가기에는 좀 있고 거리가 좀 있고 하니까 차가 좀 이동을 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유지 길었으면 이렇게 해서 길막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뭐 사유지라고 칩시다. 그러면 저 앞으로 건물이 몇 동이나 있는데 이 건물들은 어떻게 건축 승인이 났으며 건물을 지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경매 물건 나온 다음에 가장 우려되는 게 길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런 건물 지을 때는 토지주에, 그러니까 이제 땅 주인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고 뭐 돈을 줬던 간에 좌우지간에 그런 상황이 있는 연후에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건물이 이제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서 다시 이제 삥 뜯는 거죠. 삥 뜯는 걸로 길막을 해버리면 사실상 이게 이제 길로 쓰였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쟁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겁먹질 말고, 그렇다고 이제 막 조사도 안 해보고 낙찰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토지 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인근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가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자문을 좀 구해야겠죠.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도로를 쓰고 있는데 멀쩡한 길을 저런 식으로 막아버린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낙찰자한테 삥을 좀 뜯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매각 대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땅은 한 필지입니다. 보전 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대지고요. 그리고 면적은 이제 79평인데 대략 한 80평 정도가 땅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는 10만 원 정도, 그리고 감정이 이제 38만 원 정도가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땅값은 싸죠. 3천만 원 정도. 근데 보시면 이제 주택이 1, 2층으로 되어 있고 해서 주택이 한 2억 정도 감정이 돼서요. 총 감정가는 2억 4천으로 감정이 됐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냐? 보시면 2억 4천인데 많이 떨어졌죠. 1억 2천까지.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토막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했는데 그 진입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 문제가 가장 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땅은 거의 80평, 건물은 27평 정도 된다. 그래서 지적도를 보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고 본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진입로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주변에 보면은 이제 뭐 답이거나 뭐 대부분 농경지로 좀 쓰이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건물 평면도를 보면요, 여기가 1층인데 여기가 이제 데크로 돼 있었고 문이 이렇게 두 개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주출입문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현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보일러실, 그 다음에 주방하고 거실, 여기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1층에는 방이 없습니다. 그냥 주방 겸 거실이 이렇게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 그리고 2층에는 이제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렇게 방 하나, 방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방이 두 개, 화장실이 두 개다.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뭐 나쁘지 않은 평수입니다. 그죠? 뭐 세컨하우스나 2인 가족, 뭐 3인 가족 거주해도 괜찮고요.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죠. 그래서 낙찰받고 물어줄 돈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네이버 매물인데요. 여기 보시면 낮은 가격선이에요. 그러니까 싼 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억 3천짜리, 1억 3천짜리, 뭐 1억 3천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싼 게 1억 3천 정도고, 그리고 이제 본건이 1억 2천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안 싼가? 좀 저렴한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다 요거는 이제 신축이네요. 나머지는 이제 구축이고, 그래서
지금 얘도 1억 3천에 호가로 나와 있고, 신축이 이제 이게 보면 체류용 농막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신축인데 1억 3천으로 매매가 나와 있고, 지금 요게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축인데 땅이 본건보다 좀 크죠. 151평으로 좀 크고 건물이 한 30평, 옛날 주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는 같은 경우 섬에 있는 전원주택이라고 합니다. 1억 3천짜리. 그래서 이런 전원주택도 매매로도 괜찮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1억대니까 섬에 있고 아예 그냥 요새 뭐 캠핑도 많이 하고 낚시도 많이 하니까 이런 조건도 뭐 괜찮아 보이고서 이거를 뭐 좀 더 싸게 매입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1억대니까 드는 그런 매물입니다. 나쁘진 않네요. 호가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신축이 2억 4천이고 인근에 나와 있는 게 1억 초반대이고 지금 1억 2천이잖아요. 근데도 이게 과연 지금 이제 진입로 문제가 있어서 이거보다 더 싸야지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땅도 인근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뭐 물론 이제 이거는 신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1억대인데도 이렇게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로 인해서 좀 더 싸야지 사람들이 입찰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확한 시세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매물들도 보면요 본건이랑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조건이 좀 다르긴 한데요. 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 탐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본건이 이제 이렇게 있고 이쪽이 이제 남쪽입니다. 남쪽. 그래서 보면 주출입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쪽이 주출입구였죠. 그래서 주출입구 방향으로 보면은 이쪽이 이제 북이고 이쪽이 서죠. 그래서 향은 이제 북서향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남동향이긴 해요. 근데 보통은 주출입구 방향으로 서양 그 향을 잡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물론 여기가 이제 데크로 좀 가려졌기 때문에 여기가 안 보이긴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해안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그 갯벌로, 푸른 바다는 아닙니다. 갯벌로 이렇게 돼 있어서 주변의 집들도 보면 거의 한 채, 요거는 뭐 비닐하우스 같고 요것도 체류용 농막 같고 해서 거의 집이 요거 빼면은 거의 없어요. 요거 한 채 있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나홀로 집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여기 110m, 그래서 해안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제 폭이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한 2m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홀로 집이다. 그리고 이제 면내 버스 정류장을 보면요 본건이 있고 해서 이 산길로 좀 걸어가긴 해야 돼요. 여기가 길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가 한 2분 차로, 그리고 거리수는 이제 40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면내 생활권을 볼 텐데요. 본건이 여기 있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면내입니다. 면내가 한 12분, 키로수를 따지면 한 6km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면내 생활권도 그리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본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시내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서산시청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서산 시내까지 내비 찍으면 31분, 대략 한 19km. 키로수는 작은데 길이 이쪽 사이가 그 서산이랑 태안 이쪽이 길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밟으면 쭉쭉 가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회전 구간이 좀 많이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해서 좀 시간이 보통의 어떤 지방 거리보다는 좀 더 걸리는 편입니다. 본건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반경 13km인데요. 보시면 서산시청도 있지만 아래쪽으로는 이제 태안군청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쪽에 보시면 대부분 여기가 전부 다 해수욕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 인근, 여기는 보통 이제 갯벌로 되어 있고 그 좀 바다를, 시원한 푸른 바다를 보고 싶으면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키로수로 따지면 한 13km 정도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낙찰되고 물어줄 거는 없죠. 그리고 신축입니다. 그래서 추가 보수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1억 2천이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도 메리트가 있냐, 이런 거 보면은 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인근에 나와 있는 거 신축도, 근데 이제 위치가 좀 다르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 단순히 공부상으로만 서류로만 봤을 때는 1억대도 고개가 갸우뚱하는 그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하면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30%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1억 2천이면 거의 한 3천만 원 떨어지니까 그만 9천만 원대. 그때는 이제 1억 밑으로 가는데 그때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가격대도 괜찮다 하신 분들은 한번 접근해 봐도 괜찮고,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지입로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토지 소유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팻말을 막고 있죠. 그래서 길막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게, 길막을 할 거면은 아예, 그러니까 이제 길막이 있잖아요. 여기 아까 이렇게 있고 도로가 있고 여기 주택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건물 건축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진입로가 있으니까 구청이나 시청에서 건축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이 되고 건물 승인이 났기 때문에 도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서 이게 이제 진입로가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그 토지주의 어떤 그게 있다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이 길막을 하고 요걸로 이제 어떤 사용료나, 당연히 사용료는 주면 되죠. 근데 이제 아예 길막을 해놓고 터무니없는 사용료를 달라고 때를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삥 뜯는다고 하거든요. 낙찰자한테 가장, 제가 이제 경매하면서 가장 그 불합리한 게 체납 관리비, 그죠? 낙찰자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싸게 샀다는 이유로 물 한 방울도 써보지도 않고 형광등 한 번도 안 켜봤는데 낙찰자한테 체납관리비를 부담하는 게 경매 이 바닥에 그거거든요. 이거는 불합리한 거라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안 해요. 이거는 국회의원들 아시죠? 일 안 하는 거. 그래서 요거가 이제 가장 경매 시장의 문제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사비는 뭐 줄 의미는 없어요. 근데 명도하려고 이제 전화 통화하면 냅다 돈 달라고 합니다. 마치 맡겨놓은 돈처럼. 그죠? 그런 것도 불합리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1번이나 2번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특히 2번, 전화하자마자 명도비, 이사비 돈 달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 법무사나 이런 실장들, 그러니까 실제 법무사는 아니고 법무사 사무실에 속해 있고 부업으로, 그죠? 부업으로 뭐 대출 알선하고 뭐 이런 그 법무사 실장이 있어요. 얘네들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건데, 여튼 이런 것도 뭐 얘기를 하면 잘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길막.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길막인데, 이게 이제 맹지가 아니라는 거가 애초에 건물 지을 때부터 시에서 건축 허가를 줬고 건물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건 맹지가 아니거든요. 정확히 보면은. 근데 이제 길막을, 그러니까 이제 낙찰자가 건물 주인이 여튼 이제 바뀌잖아요. 낙찰로 인해서. 그런 이유로만으로도 이제 길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 관습법상 도로를 사용을 하는데, 요거를 단순히 사유지라고 해서 막으면은 이것도 이제 불법 위법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분명히 이제 이 토지주가 아마도 강성인지, 그러니까 이게 낙찰 받기 전에, 이 물건을 낙찰 받기 전에 강성이라는 거는 이제 협상이 안 되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 소송으로 가면 사실 이 땅을 여튼간에 이거 건물을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이 사용을 못 하는 거지, 밤에 이거 지켜볼 건가요? CCTV 알아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여기 같은 경우 나홀로 집이고 뭐 CCTV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죠. 왜냐면 여기 땅의 주인이 이렇게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최선의 선택은 여기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이제 아니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이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걸 막으면은 관습법상 도로인데 사실상 교통에는 이런 거에 위법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보면 이제 얘기를 몇 마디 해보면 압니다. 강성이면은 이제 좀 길게 가야겠죠, 소송으로. 근데 이 강성이 아니고 아예 나는 여튼 이거 사유지고 이전 주인도 뭐 토지 사용 승낙을 내가 해줬긴 했는데 그래도 땅세를 좀 주곤 했다. 근데 보통 땅세는 몇 년치를 한 번에 줍니다. 그래서 좀 더 달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성이 아니다. 그래서 좀 우호적인 분위기다.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해서 그러면은 내가 낙찰받고 얼마 줄 테니까 요거는 이제 지분으로 등기를 해주든가 좌우지간에
그죠? 여기 아예 이제 확실한 거는 지분으로 등기를 받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토지 임대차를 쓰는 거거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상이, 요거 같은 경우는 협상이 좀 필요한 난이도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과연 1억 2천이 지금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도 1억 초반인데 과연 메리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더 의아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떨어지거나 뭐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는 뭐 물론 이제 이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공부 삼아서 그 다음에 이 토지 주인 만나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이거 얘기해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은 이거 얘기 안 합니다. 낙찰 받고 하면은, 아니 그 입찰을 하려고 하면은 이 땅 주인 여기 있죠. 이 등기부 떼보면 나와요. 그래서 만나갖고 얘기해보면 알거든요. 바로 판가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경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권리 분석 이런 거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시거나 좀 이제 공부 차원에서 해보실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진입로에 대해서 문제가 명확히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상태에서 입찰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